뉴욕 증시는 연말 분위기 속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내년 경기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부진했지만 나머지 주요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4% 내린 91달러 1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 분기 압류 절차에 돌입한 주택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 대비 31.2%나 늘어난 38만 2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등 비영리 법인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신용업체들의 기업분기 차익을 노린 주식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나란히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각국 증시들이 한층 더 수준을 높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 주요 소식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장영철 과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거래가 한산했는데 그래도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연말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거래량,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계속 연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그런 쪽으로 개선된 영향도 좀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연말 랠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가장 기대감이 좀 많이 컸었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그 정시 전망 자체가 좀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견고하게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경제 지표에 대한 그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냥 견고하게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낙하는 쪽으로 좀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뭐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또 나타날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그런 쪽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투자자적인 건 투자 심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호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감싸안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그중에서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새롭게 주택 압류 절차에 돌입한 그 주택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경제 지표가 좀 많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주택 그 지표에 대해서는 그래 뚜렷한 개선세가 좀 많이 못 나타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에 대한 그 미국 주택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침체 속에 있다 보니까 시장 그 주택에 대한 주택의 매매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 가격 자체도 좀 많이 좀 저가에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 주택을 매입했던 사람들, 특히 모기지 대출로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압류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택 압류 자체가 3분기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에서는 주택 시장 자체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는 좀 많이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뭐 이슈는 없었는데요. 일단 뭐 주택 그 압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택 시장 자체가 좀 활발하게 좀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갈 때 좀 이런 부분도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도 만약에 뭐 최근 들어가지고 그냥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런 경기 부분이 좀 이렇게 활발세를 많이 띄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 자체도 많이 시장에 좀 반영이 안 좋게 반영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우려는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은 이제 지나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시장은 그렇게 좀 많이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뭐 시장 자체에서는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요즘 국제 상품 시장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각 에너지 기업들이 이 에너지 찾기에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내년에 유전 개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도 에너지 이 원유와 관련돼서 이 에너지 개발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유가 자체가 지금 이제 90불을 좀 많이 이렇게 견고하게 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가 전망 자체가 일단 100불 정도로 지금 많이 좀 100불 이상을 좀 많이 전망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자원 개발하는 그런 자원 개발 업체들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채산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런 투자 부분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반영하듯이 최근 들어 가지고 뭐 에너지주라든지 그런 뭐 상품 관련주가 좀 많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일단 뭐 유가 자체도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고 오히려 안정을 넘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뭐 투기 세력까지 오히려 지금 나돌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한 뭐 긍정적인 급부로서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 그 에너지주들의 그 투자 그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오히려 좀 전통적으로 좀 약간 보수적인 기업 자체가 좀 약간 에너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뭐 투자 자체가 한 5천억 불 이상 나타날 것이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는 오히려 좀 많이 활기를 띠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오늘 뭐 별다른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 영국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개장을 했는데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세였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일단 하락으로 좀 마감됐는데요. 어제 같은 유럽 증시 자체도 전통적으로 좀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상승을 좀 많이 나타내면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0.3에서 0.8% 정도 상승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연휴를 지켰던 영국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 약간 그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어제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대체로 그냥 에너지주라든지 전통적인 상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꾸준하게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도 강세를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 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휘발유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또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내일 발표될 예정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오히려 오히려 그 재고 자체가 좀 재고 동향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좀 반대로 조정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 국제유가는 91.12달러로 일단 마감했던 게 이제 상품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채권금리가 계속 이렇게 하락세로 나타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한 79.82 정도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마감을 보였던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될 그 중에서 일단 주택 지표가 하나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11월 미결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보다 오히려 예상치가 좀 소폭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전과 예상치가 거의 뭐 부합될 정도로 일단 발표될 예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예상치가 소폭 이렇게 감소하면서 시장의 고용에 대한 안정도 좀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2010년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땐 회복의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유럽 쪽을 보자면 새로운 리스크의 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장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 어땠습니까? 예, 일단 뭐 올해 시장 자체가 또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요. 올해 시장 자체는 철저하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수익을 좀 많이 거두하는 그런 장으로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시장 자체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올해 2009년도에는 금융위기에 대한 회복 구간이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 회복 구간이 한 2010년까지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올해 이제 경기 자체가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성장성도 좀 많이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증시도 오히려 더 2000포인트 이상을 좀 급등하고 특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연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많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게 각국의 그 적극적인 그 경기 부양책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일단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풍부해졌던 게 시장의 가장 특징이었고요. 유동성 자체가 많이 풍부하다 보니까 올해 경기가 선순환을 돌면서 제조업 경기부터 이제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그 방면에 또 중국 같은 큰 소비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일단 제조업 경기 자체도 좀 많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정리해보자면 상품 시장 자체도 좀 강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상 최고치로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급부로 주식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많이 못 찾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네. 상품 시장이 강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선진국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최근 들어 위기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이머징 마켓이 좀 이렇게 견고하게 많이 도약을 했는데요. 네. 뭐 일단 준비한 그 간단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일단은 글로벌 주요 증시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 좀 많이 이렇게 급등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 자체가 좀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했던 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 S&P 500 지수도 좀 마찬가지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뭐 경기 부양책이 좀 많이 나타났다는 게 일단은 그 글로벌 금리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금리로 나타내버리면 6개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금리가 최저치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이제 금리 자체가 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자체가 좀 많이 안정을 찾고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풍부하게 그렇게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연방기금 금리를 보면 예전에 2007년도 이 당시에 한 4%대 정도 나타나다가 네.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뭐 0%대 금리를 지금 이제 꾸준하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유동성을 좀 많이 확대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뭐 유동성 자체가 출구 전략으로도 좀 많이 비칠 수 있었지만은 네. 일단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세안을 나타내면서 네. 일단 금리 자체가 아직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이상 때문에 네. 우리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좀 많이 풍부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증시를 좀 많이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강했던 게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 주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시중에 있던 그 유유 자금들이 오히려 증시로 좀 많이 몰려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유동성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풍부해졌지 않았나 네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글로벌 실물 경기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면 특히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고요. 특히 네. 비철금속 같은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을 나타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 상품 시장 중에서는 또 구리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상품 시장이 급등했던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자체가 시장에 그냥 그대로 반영되면서 실제적인 뭐 차트를 통해 가지고도 시장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올해 증시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반면에 견고한 것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게 좀 많이 반응을 했고요. 네, 또 네. 그런 따라가지고 기업들도 실적도 많이 좋아지면서 특히 우리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분기에는 사상 최대 기업들 어닝 시즌이 좀 도래하면서 시장 자체가 더 상당히 도약하는 그런 네, 부분이 네.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장입니다. 조정도 분명 겪었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했었던 2010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국들이 유동성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도 한 단계 올라온 상태고요. 이제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각국에서 푼 이 유동성이 이 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나서고 있고 각국 증시가 또 긴축에 대한 우려로 한 번씩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증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예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뭐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네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나타내고 있는 그 지표라든지 그런 수치에 의해서 약간 이제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요. 일단 뭐 가장 크게 좀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최대 하두로는 올해 증시 지금 최근 들어 많이 지금 낙관론에 좀 많이 잡혔는데요. 일단 증시 낙관론에 의해 가지고 2011년도가 증시에 대한 그 상승 기조가 계속 지속할지 여부가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나타낼 건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쉽게 말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은 제조업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자체가 좀 많이 활성화를 많이 띄다 보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좀 많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그 상승 기조에 대한 그 지속 여부 자체가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내는데요. 네. 일단 그 뭐 이면에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체크해 볼
볼 사항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망이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이어질 거라면 제가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는 아마 체크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맞아 떨어지면 증시 자체도 좀 이렇게 화랑을 다시 또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가장 뭐 논의가 지금 많이 돼야 될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풍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대한 출구 전략이 다시 한 번 더 재논의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출구 전략 해버리면 올해 같은 경우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출구 전략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논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주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좀 상승을 시켰는데 실제적인 출구 전략 자체가 좀 이렇게 논의가 좀 많이 못했던 게 올해 가장 큰 시장이 있는 그 미국의 연방 금리 자체가 그대로 그 낮은 저금리 자체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그 논의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런 불투명성도 좀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상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 특히 뭐 제가 준비했던 거는 지금 차트를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1,400불 정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거품이 좀 많이 껴 있다. 나중에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도 좀 많이 나타낼 것 같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다른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려들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정시 쪽으로 몰려들지 그런 부분도 많이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뭐 우려했다는 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형상이 좀 높다 보니까 금 자체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한번 더 확대될 그 유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확대되면서 경기 자체가 많이 회복을 좀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좀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 압박에 대한 오히려 해지 수단으로 오히려 또 금이 다시 한번 더 그 어떻게 보면 주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시장 자체는 전문가들도 일단은 강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였던 게 총성 없는 전쟁으로도까지 말이 나왔던 게 한율 전쟁이죠. 뭐 특히 또 펼쳐질지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뭐 한율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중국이 좀 가장 큰 이슈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그 미국에 대한 그 정부들이나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율 전쟁, 한율 변화 추이도 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또 유로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가지고 유로존 자체는 아직까지도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해법안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로존 자체도 굉장히 좀 큰 문제를 좀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해법안이 좀 많이 나타나야 일단 시장 자체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증시도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요. 지금 글로벌 증시를 그 차트를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보면 일단 유럽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견조하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위스라든지 다른 뭐 룩셈부르크 같이 유럽 국가들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유로존에 대한 위기 쪽이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예전에는 이태리,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 쪽 차트에 나타나는 게 이탈리아밖에 없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유럽 다른 정시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유로존에 대한 게 해법 문제도 좀 이제 가장 크게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볼 문제가 중국 정부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재할인율을 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긴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긴축 유지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제 그런 부분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그 반대급부로 또 오히려 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이제 빠른 회복세를 따라면서 뉴욕 같은 경우 오히려 감세하나 나타내면서 오히려 유동성 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두 어떻게 보면 G2 국가들에 대한 그런 통화 정책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제 진척될지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중에서 아시아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최근 들어 가지고 일단 주요 증시 같은 거 보시면 뭐 다우 지수라든지 꾸준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러시아라든지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보면은 중국 상해 지수만 보면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 자체도 많이 긴축안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해결될 때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망 자체가 랠리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상품 시장 그리고 또 환율, 각국의 긴축, 중국 시장 여기에 유로존까지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동양조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뉴욕 등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폭설로 인한 항공교통 정체 국면이 새해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세계 공항이 운행을 재개하긴 했지만 전면 정상화가 아닌데다가 약 이틀간 정체된 항공편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뉴욕으로 들고 나는 국내선 항공편은 여전히 상당수 결항되고 있으며 국제선도 부분적으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과 케네디 국제공항은 8주로 1개만 가동 중이며 라과디아 공항만 전 8주로를 열고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 항만관리청 관계자는 뉴욕을 드나드는 항공편이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항이 많다며 이틀간 결항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 일부 고객들은 새해인 다음 주 중에나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인데요. 항공기가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게이트가 부족해 손님을 내리지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 8번 터미널은 오도 가도 못하는 여행객들의 임시 수용소가 돼버렸는데요. 자기 집 위에서 쉬는 손님, 간이 침대에 아예 누워버린 손님들이 증비합니다. 뉴욕 인근의 공항에 내리더라도 시내 버스 등 교통편이 원활하게 운행되지 않는 데다 맨하튼 외곽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케네디 공항과 뉴욕 지하철을 연결해주는 셔틀도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이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군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비해 아랍 지역으로부터 자국민 수십만 명을 소개하는 내용을 위주로 한 비상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이란이 내년에 핵무기 개발에서 결정적 단계를 넘어섬으로써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이란의 핵 계획에 공포감을 가진 일부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을 촉구했다는 위키리크스의 최근 기밀 문서 폭로 뒤에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뒤이어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데이빗 캐머런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지난 5월 출범된 뒤 영국군의 걸프 지역 내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란의 적대적인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이 지역 동맹국과 군사활동을 조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영국군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찾고 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만 10만 명 이상의 영국군이 머물 정도로 소개 대상 인구가 급증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 90년대 마련된 비상계획은 폐기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 중인 계획은 또 전쟁 발생 시 사회기관 시설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영국이 지원하거나 이란에 관심 밖에 있는 오만 등의 국경 지역으로 민간인들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란이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불행이 실현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패와 전면전에 나섰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사상 처음으로 반부패 객서가 발간됐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필두로 중국 당정이 부패 척결을 위한 최일선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국의 반부패와 청렴 정치 건설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 판자 16,000자로 된 이 백서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기울여온 반부패와 청렴 정치 건설 노력을 소개한 건데요. 백서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과 지방검찰이 24만 건의 횡령, 뇌물, 인권 침해 등의 사건 조사 기록이 수록돼 있습니다. 앞서 후 주석의 주재로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정이 부패와 전쟁에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비자금을 근절하고 공용 차량의 사용 수준을 낮추며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검소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울러 예산 낭비 근절 차원에서 당정 주최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세미나, 포럼 등을 간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정은 아울러 올 새해부터 춘제인 2월 3일까지 이른바 10년 기간에 선물을 빈자한 뇌물 수수를 안행 감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실제 중국에서는 신년과 춘제 때 가족과 친척, 친구 간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런 기회를 이용해 뇌물 수수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나 프랑스 파리 시내 중심가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이 강도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낮은 오후 4시경 파리 19 지하철 4호선 에티엔 마르셸역에서 신원 미상의 강도가 한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다 마주오던 다른 2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힘에 밀려 갑작스레 넘어진 이 여성은 바닥에 머리를 찍고서 계단으로 굴러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는데요. 숨진 여성은 27세 회사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철 범죄수사대 초동 조사 결과 용의자는 전동차 입구에서 한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챈 뒤 빼앗기지 않으려 완강히 저항하던 핸드백 주인을 밀치고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는데요. 용의자는 이어 달아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폐쇄 헤로 TV에 기록된 모습이 워낙 흐린 데다 용의자의 얼굴도 가려져 있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강도에서부터 납치, 살인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무장 괴한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앓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장 괴한들이 한 소도시에 남아있던 마지막 여성 경찰까지 납치했습니다. 멕시코 치우아후아주 검찰은 10명의 무장 괴한이 과달루페 지역 경찰인 에리카 간다라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뒤 간다라를 납치해갔다고 밝혔는데요. 과달루페는 범죄 도시로 불리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60km가량 떨어진 인구 9,000명 규모의 소도시로 작년까지만 해도 12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횡단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간다라를 제외한 모든 경찰이 숨지거나 직장을 떠났고 최근에는 간다라 혼자 무장한 채 거리 순찰을 하곤 했는데요. 간다라는 올해 초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곳에서는 아무도 경찰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자신이 이 도시의 유일한 경찰이고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마약 관련 폭력 사건으로 3만 명이 숨졌으며 정치인이나 판검사, 경찰 등을 노린 갱단의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스페인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자행해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범 2명이 각각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지난 2008년 5월 14일 산토도밍고 민방위군 건물 외곽에서 차량을 폭발시키는 테러를 가해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515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이들에게 100만여만 달러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으며 이들을 도운 다른 1명에겐 징역 8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27명이 있었으며 건물 일부가 붕괴됐으나 사전 경고로 1명이 숨지는 것 외에 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법은 징역형의 경우 40년 이상 복역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515년이 확정된다 해도 40년만 수용 생활을 하면 됩니다. 미국의 한 스키장에서 강풍 속에 35년 된 스키 리프트가 슬로프에 떨어져 8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메인주 슈가로프 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리조트의 한 스키 리프트에서 의자 5개가 약 10m 아래 슬로프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리프트에 타고 있던 어린이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리프트가 멈추면서 리프트를 이용 중이던 220여 명의 다른 스키어들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이상 고공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리조트 측은 리프트 의자와 연결된 케이블이 리프트 도르래 바깥으로 튕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리프트는 35년 전인 지난 1975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수리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아프리카 15개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노란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퇴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후속 대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니야이 버냉 대통령,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 그리고 페데르 피레스 카보베르데 대통령 등 3개국 정상은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의장인 조노선 군너 대통령에게 그바그보 대통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들 3개국 정상은 전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대표해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을 방문해 대선에 패배하고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그바그보 대통령에게 제3국 망명을 권유했으나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최근 열린 긴급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합법적 무력 행사에 나설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카보베르데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3개국 정상이 다음 주 아비장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무력 사용에 앞서 그바그보 대통령 설득 노력을 재차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코트디부아르 국영TV는 주변국들이 군사 개입에 나설 경우 자국에 거주 중인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또 그바그보 대통령 측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가 임명한 인사를 자국 주재 대사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호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의 외교 사절들을 추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에서 머리가 둘인 남자애가 태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인도 남동부 티루파티 지역에서 머리가 둘인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은 자궁 안에서 쌍둥이 중 한 아기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머리만 자라나 다른 쌍둥이 어깨에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아기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모여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08년에도 얼굴이 돌인 여자아기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힌두교신 가네시의 환생이라며 이 아기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 2004년에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머리가 둘인 아기가 태어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용 전자제품이 방전됐을 때 언제 어디서든 이를 충전할 수 있는 신개념 의복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태양열 바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편안한 착용감과 풍성한 주머니가 특징인 카고 팬츠 형태의 이 의복은 양옆 주머니에 태양 전지 패널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이 전지 패널이 태양열을 즉석에서 전기로 전환시켜 전력을 공급해주는데요. 충전하고 싶은 기기는 주머니에 넣어 전지 패널에 연결된 USB 단자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듯한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된 의복이니만큼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바지는 $920, 코트는 $1260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과유불급, 뭐든 적당하면 좋을 텐데요. 최근 중국에서 지나치게 녹색 먹거리만 찾는 진짜 초식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를 적당히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지만 최근 중국에는 지나치게 녹색 먹거리만 찾아 공경에 처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충칭시에 사는 60세 공칭샤오 씨.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것이 일상이자 필수 주식이 됐다는데요. 공 씨가 처음으로 풀을 먹기 시작한 것은 34년 전부터입니다. 우연히 풀을 먹었는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신선함에 반해 풀 중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그의 식생활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특이한 식습관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남들과 다른 식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특이 질병인 이식증으로 체내에 필요한 요소들이 결핍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풀을 끊으려 노력 중이라는 공 씨는 정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으니 아내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눈 내리는 모습을 저속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마이클 블랙은 미국 동영상 사이트 비메오에 20시간 동안 촬영한 눈 쌓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눈이 내리기 전 테이블을 향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매 5분마다 촬영하도록 설정해 20시간을 약 40초 길이로 단축해 완성했는데요. 저속 촬영으로 순식간에 눈이 쌓인 듯한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끝물을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눈은 순식간에 거품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탁자 위에 쌓여갔는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다라며 다양한 댓글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프로포즈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다면 어떨까요? 벨기에 한 청년에게 프로포즈는 일생 최대의 굴욕으로 기억됐습니다. 프랑크라고 알려진 남성은 여자친구를 위해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는데요. 축구 광팬인 프랑크는 구단 측과 미리 상의해서 경기가 열리기 직전 여자친구를 축구장 한가운데로 불렀습니다. 단순한 이벤트로 알고 운동장에 나온 나탈리는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프랑크가 진심을 담아 편지를 읽자 나탈리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지더니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결혼달라는 말에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도망갔는데요. 관중 수천 명과 축구선수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남겨진 프랑크는 허망한 표정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차량 수리 때 자기 부담금이 정률제인 비례 공식 방식으로 전환돼 수리 비용의 20%를 50만 원 범위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와 건강보험 수가 일어나는 부처 간 합의에 실패해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년 시중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업들이 미리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8개 사업지 가운데 30곳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지별 구조조정 방안은 지자체와 정치권과의 협의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조례안과 내년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내년부터 011, 016 등 휴대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을 살펴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개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동차 보험 개선 대책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의 부담은 늘리고 무사고 운전자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좀 줄이는 게 골자인데요.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사들의 적자가 무려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차량 수리 시 자기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에 수리비를 5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손해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추가 할인됩니다. 현재는 12년 이상 무사고 시 최대 60%까지만 할인됐지만요. 네. 앞으로는 6년간 추가로 무사고 운전을 하면 10%포인트가량 할인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도록 했고요. 네. 교통법 범칙금도 인상됩니다. 또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험 사기 처벌도 강화되고요. 다만 김종성 앵커 말씀대로 2%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민감한 사안들이 한결같이 개선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네.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가 일원화되는 문제는 부처 간 합의에 실패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리비용 절감 방안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고요. 네. 자동차 보험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도 카드업계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기업들이 이를 대비해서 미리 좀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다죠. 예, 지난달 금통위가 금리를 25bp 올렸는데요. 네. 최근 들어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앞당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미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곳 가운데 내년 2월 이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모두 6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채 발행 기업 4곳 중 1곳이 당초 일정보다 최소 2, 3개월이나 앞당겨 자금 확보에 나선 셈인데요. 통상 회사채가 자금 수요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발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네.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만기 여유가 있음에도 미리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최근 금리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10월 4.01%였던 3년 만기 AA-급 회사채 금리는 28일에는 4.26%까지 올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공기업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신의 직장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뭐 연봉이라든지 성과급 이런 면에 있어서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기업 중에 하나인데 부실의 전형이다 이런 평가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를 놓고도 이 부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 왔던 건 네. 사실이거든요. 네. 이번에 드디어 내용이 발표가 됐죠.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추첨한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총 116억 원이던데요. 네네. 하루 이자만 이 정도 금액을 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상당히 네. 부실이 심한 거죠. 네, LH의 총 부채가 지난 6월 말 현재 117조 원으로 부채 비율이 무려 523%에 이르고요. 네. 전체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84조 원이어서 하루 이자만 99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네. LH가 구조조정 없이 현재 사업을 모두 하면 325조 원까지 2018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가 어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LH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414곳 가운데 네.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지역의 신규 사업 중 90%를 사실상 연기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전체 인력의 25%가량을 네. 내후년까지 감축하고 내년 임직원 임금도 10%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쉬움이 남는데요. 한마디로 138개 지구의 신규 사업 대부분을 늦춘다고는 하는데 네. 도대체 어디를 연기하는 건지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디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권에서 가만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랬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시끄러운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울시의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간의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데 이게 또 법정 싸움으로 비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예. 시의회는 어제 오전 시의회에서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고 네네. 시의회에 결국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들은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예,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서울시 역점 사업인 서해 백길, 한강 예술섬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상을 하긴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예산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1시 결국 이를 처리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를 요구한 데 반해 시의회는 오 시장이 먼저 사과할 것을 주장해 협상이 결렬된 건데요. 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맞서서 처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참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자 소개해 주세요. 네. 예, 먼저 일단 앞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예,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010으로 바꾸셨던 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이 외에도 이제 연금 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연 300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네네. 또 내년부터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 호흡곤란 증후군을 가진 초미수가를 위해 폐계면 활성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총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 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 즉 시험관 아기 비용은 총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올해보다 210원 오르고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뛰어난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1살에서 36살로 높아진다고 하고요. 네네. 또한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네. 내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 KIFRS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를 토대로 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요. 5월 30일부터는 주식시장의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 매매 시간이 30분 연장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증시 이제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마무리를 앞두고 어제장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당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나왔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오늘장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출발 센증시에서 집중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